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휘발유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번져나갑니다. 주유기 노즐을 타고 흐르는 액체의 미세한 진동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눈앞에 놓인 작은 화면 속 숫자는 무심하게도 앞자리를 바꾸며 쉼없이 올라갑니다. 어제보다 단 10원이 올랐을 뿐인데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낡은 화물차부터 아이들을 태운 작은 승용차까지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표정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름을 넣는 행위가 이제는 일상의 당연한 과정이 아니라 마치 소중한 재산을 떼어주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유가 상승의 파도는 우리의 식탁과 일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마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투명한 액체는 이토록 잔인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전쟁 때문이라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뻔한 설명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과 지정학적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원을 넘어 3,000원을 향해 달려가는 기름값의 실체와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먼저 중동의 거친 사막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페르시아만의 좁은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혈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들려오는 포성 한 발은 지구 반대편 우리네 주유소의 가격판을 즉각적으로 뒤흔듭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좁은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조선들이 항로를 변경하고 보험료가 수배로 치솟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는 기름값에는 이미 그 보이지 않는 위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석유는 단순히 연료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담보로 하는 무기가 되었고 그 무기의 총구는 결국 소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화약고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원유를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달러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환율 시대에는 원유 가격이 그대로여도 우리가 지불해야 할 원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1달러당 100원만 올라도 정유사들이 수입하는 비용은 수조 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에 반영되고 결국 마지막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우리의 자동차 연료 탱크를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의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면 분노는 더욱 커질지도 모릅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잽싸게 가격을 올리면서 유가가 내릴 때는 거북이 걸음으로 가격을 내리는 현상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들은 정제마진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수익구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창고에 가득 쌓아둔 저렴한 재고 원유를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며 거두는 재고 수익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정유사들의 역대급 수익 행진 뒤에는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서민들의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정책 또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세금을 깎아준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세금 감면분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중간 유통 단계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해다합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언제까지나 유류세를 낮춰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세금이나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때마다 우리는 또 한 번 가격 폭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 비용의 상승은 곧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와 고기, 그리고 생필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화물차 운전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이는 물류 대란의 불씨가 됩니다. 배달 음식 비용이 오르고 택배비가 인상되는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바로 이 기름값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전 세계는 갑작스러운 유가 폭등으로 인해 암흑천지가 되었고 경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때와는 또 다른 양상이지만 에너지 자립이 없는 국가가 겪어야 할 숙명적인 고통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펜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 하나에 전 세계 경제의 온도가 결정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당장 기름값을 내릴 수 있는 마법 같은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대응은 시작됩니다. 친환경 자원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실핏줄은 석유라는 동력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조차 여전히 화석 연료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당분간 이 고통스러운 가격표를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새벽 시장을 열기 위해 트럭 시동을 거는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 주유소 가격 비교 앱을 새로 고침하는 청년들의 간절함도 느껴집니다. 기름값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의 무게 그 자체입니다. 이 무거운 무게를 우리 개개인이 오롯이 감당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감시하고 정부의 투명한 세정 운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평선 너머를 해가 저물어가며 주유소의 조명이 하나둘 켜집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빛나는 가격표는 오늘도 잔인한 숫자를 내뿜으며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름값이 내리길 기도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긴 여정이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채운 연료는 단순히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땀과 눈물입니다. 그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이 고통스러운 물가 상승의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하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름값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경제의 맨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 소중한 동력원이 더 이상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무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앞으로 벌어질 전 세계 경제의 변화와 에너지 시장의 급변하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안녕을 응원합니다.